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추려서 대답해보는 또 설명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여기 유튜브에서 숙자라는 네임으로 들어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여기 연구실에 저희가 오픈하지 않았는데 방문을 하셔서 문이 안 닫혀 있는 거 그냥 가셨던 상황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를 찾아오신다면 미리 제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으니까 메시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교재 구입은 가능해요. 근데 그 전화번호도 제가 네이버나 이런데, 인스타나 이런데 검색하시면 제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어요. 여기 메시지 한번 주시면 구입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네임은 좀 생략하고요. 큰 사이즈는 소매산을 줄이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일단 내가 설명을 좀 드리면, 소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큰 사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소매산, 여기서 요게 소매산이잖아요. 소매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옷이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일 때에 그 옷이 주어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딱 정장형이든지 점퍼형이든지 이런 드랍 소매든지 그 기본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에서 큰 사이즈로 전환되면서 소매산을 무조건 낮춰버리면 그 본래의 기본 사이즈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소매산을 큰 사이즈로 해서 무조건 이 소매산을 줄이면 안 돼요. 왜냐? 소매산, 그러니까 몸판에서 아몰 길이가 그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소매산만 낮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소매산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 형태의 소매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소매산만 낮춘다 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 버린다고. 그래서 큰 사이즈라고 해서 소매산을 낮춘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면, 기본 사이즈일 때에 이 소매통이 예를 들어서 13인치다 라고 했을 때에 한 사이즈당 이 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5를 기준할 때 66, 77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한 사이즈당 전환될 때에 이 소매통이 2분의 1인치씩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비율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키면서 커져야지, 소매산만 낮춰버리면 소매 모양이 기존에 주어진 스타일로 완전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5 사이즈일 때, 5 사이즈가 제일 이쁘잖아요. 그럼 5 사이즈일 때의 사이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만큼인지 그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더 주고 덜 주고에 대한 형태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큰 사이즈 큰데 소매산만 낮추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 나는 그 기본 정장형인데 그 모양은 좀 그렇더라도 소매통만 편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소매산을 낮춰도 돼. 낮추면 얘가 소매산이 낮춰지잖아요. 그러면 소매산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소매통이 커지면서 팔이 들 수 있는 각도, 팔이 들어지는 각도가 편해지는 거예요. 단 팔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겨드랑이에
활동 불량이라는 게 접힘 현상이 이렇게 많이 생겨져 있어. 소매살을 낮추면. 그럼 여기 접어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팔 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소매살을 낮춰서. 그럴 때는 소매살을 낮춰온다는 거는 말이 맞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 티셔츠 목선을 바이어스를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티셔츠라 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이나 도식화상으로는 이게 곡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패턴상으로는 이게 곡선이 아니에요. 패턴을 분리하면 이렇게 직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연목선을 맞춰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앞 중심이 되고 여기 앞 뒤 중심이 되고 여기 옆선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나고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 얘하고 옆선을 저는 맞추는데 그분은 여기를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티셔츠들은 요게 안 맞아요.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 시접과 요 시접이 만나니까 여기가 너무 투박해지니까 비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구독자가 나한테 약간의 딴지 느낌이 들어. 여기가 이렇게 비껴야 이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옆선과 여기가 딱 맞는 게 이뻐서 나는 맞추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이쁘다고 말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히 딴지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본론 가서. 자, 이게 립을 분리하면 이게 직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독자가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여기를 바이어스기를 쓰면 어떻게 되냐고 말하잖아요. 이 바이어스기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왜냐? 지금 우리가 이런 립을 사용하는 이 목선들의 원단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다이마루라는 소재를 사용해요. 다이마루 소재의 특징이 뭐냐면 늘어나잖아요. 그죠? 늘어나는 원단을 사용해야만 이런 립에 원목에 가까운 이 목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목선이 티셔츠처럼 이렇게 원에 가까운 이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 립이 다이마루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늘어나니까 가능해서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원단인데 여기 또 바이어스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뭐래가? 너무 늘어나 버려요. 너무 늘어나서 만들면 여기 부분이 요 위쪽 부분이 이렇게 꿀렁꿀렁한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만약에 당기면 되겠지만 너무 당기면 그 기준에 대한 걸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굳이 이 원단 자체가 이게 늘어나는데 굳이 바이어스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패턴 수정하는 방법하고 가봉법, 그 다음에 옷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일단은 가봉법은 저희들 실무에서는 대부분 가봉을 광목으로 하지 않고 재원단을 사용해요. 광목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모피라든지 가죽이라든지 특수한 원단, 그러니까 한번 잘못 잘라 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고급 원단, 비싼 원단일 때에 100% 그 간지를 잡을 수가 없지만 그 가격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광목으로 사용하지 실제 재원단으로 가공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실루엣이나 놓여지는 현상, 반응 등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제원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단 이제 카라 모양이나 주머니 모양, 주머니 뚜껑 같은 거는 일부분 부분을 강목으로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봉은 이제 광목으로 하는데, 패턴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참 포괄적이에요. 패턴 수정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기본 원행이라면 지금 이게 앞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박스형일 때, 조각이 있을 때, 원단이 늘어날 때, 체크 원단일 때, 뭐 어깨가 높을 때, 낮을 때, 굴신, 반신일 때 너무나 많은 현상에 대한 게 수정하는 게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많이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그 간단한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뒷판이에요, 그죠? 앞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기본 다트예요, 그죠? 이 다트의 역할은 가슴을 살려주는 역할이에요. 이 다트가 없으면 가슴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부분도 원단이고 종이고 다 평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슴은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면을 갖다 놓으면 이 공간을 여기 붙이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그냥 구부리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단이 많이 늘어나면 강제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 그럼 원단이 뻣뻣하면 이런 현상이 더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원단을 뭘로? 종이로 패턴을 뜨잖아요. 그래서 종이는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기술을 거기다 적용시켜서 얘를 입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체화를 어떤 능력으로, 어떤 기술로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옷이 이뻐지고 안 이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패턴은 정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앞판이라면 이런 절개선, 이런 지나가는 절개선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절개선이 많이 있으면 이게 몸에 입체화 시키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일단 이런 절개선이 생겼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입체화 시키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일단 요선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MP 시켜버리니까 접어버리는 거죠, 그죠? 접으면 사라지죠. 그럼 어디에 이 양이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이동해버려,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다고. 접음으로 인해서 단 꼭지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도 하나의 이제 가공법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자, 이런 아몰이잖아요, 그죠? 이 아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단이 뻣뻣하는 것도, 원단이 뻣뻣한 그것도 여기에 90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45도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직선일 때보다 기울어진 요 부분이 어떻게 많이 늘어나요. 항상 원단 이렇게 당겨보시면 알겠지만 사선 부분이 지나갈 때는 항상 원단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 제가 여기 선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에 요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MP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늘어남을 미리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늘어남 미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가공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제가 모든 가공법을 다 말씀드리긴 참 그래요. 정말 궁금해서 나를 한번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옷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이 부분 이제 여기가 많이 남아. 요렇게 뜬다고. 요렇게 뜬다는 건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기본 어깨 각도에서 어깨가 하견, 약간의 어깨가 이게가 좀 낮은 거죠. 하견이 상견이 아니라 낮은 거죠. 낮다는 거는 이 공간이 없애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갖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남으니까 이 길을 더 짧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보자들은 여기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잖아. 그죠? 물론 이런 조각이 없으면 여기 쳐도 돼. 근데
이런 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옷이 잘 놓여. 그럼 요 절개선 있어. 그러면 요런 선을 갖다 이렇게 요 기울은 양 보이죠? 요 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MP 시켜줘. 그럼 얘가 찝으면 얘가 내려오죠. 이렇게 살짝. 그죠? 그럼 다시 그걸 강제로 가져가서 박는 거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짧아있기 때문에 몸에 입체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여기도 절개선이 하나 있어, 이렇게. 또는 이 절개선은 없어도 돼. 그러면 이제 이 옷을 입었는데 여기 목이 떠, 이렇게. 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패턴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여기가 왠지 뜬다는 건 뭐냐면 공간이 이게 밀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절개선이 있으면 요렇게 선을 넣어. 그래서 요렇게 MP하면 돼. 요걸 가봉을 해줄 때 핀을 요렇게 잡으면 되죠. 그 잡는 그걸 잡아서 여기서 그 양을 요렇게 MP하면 돼. 그러면 그것도 가봉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옷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솔직히 그 앞에 내가 원형을 가지고 그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유튜브 앞에 영상 중에.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옷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후드티가 박스형이야. 그러니까 후드티가 몸에 딱 맞는 거 말고 후드티가 박스형이야. 그러면 어깨가 정상적인 사람, 체형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해도 옷이 약간 뒤로 넘어갈 수 있어. 왜냐? 모자가 대부분 두 겹이죠. 그 무게 때문에 뒤를 이렇게, 무게 중심 때문에 이게 모자를 뒤에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게 옷이 뒤로 넘어갈 수 있어. 그럴 때는 옷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뒤로 넘어가는 게. 근데 얘가 타이트하면 그게 이제 여기 잡아버리니까 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코트도 박스형인데 후드 달린 코트가 있어. 그럼 허리는 내가 벨트를 매면 그걸 못 느껴.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가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에 굴신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요 일단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이런 벽에 이렇게 서보세요. 딱 섰을 때에 어디가 벽에 붙어야 되냐면, 발 뒤꿈치, 엉덩이,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 뒤통수. 그 부분이 벽에 딱 붙었을 때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야. 그 반듯한 사람 기준이 해서 본인이 옷을 자꾸 입으면 뒤로 넘어간다. 그럼 그 사람은 살짝 등이 굽은 거지. 등이 굽었다 하면 뭐냐면 요 길이가 더 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앞이 짧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서 아몰 기준으로 요 길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을 벌려주는 거예요.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공간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벌려줘서 채워. 자, 여기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앞판 쪽은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MP해줘요. 요 부분을 벌린 양만큼 여기를 찝어준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가 여기 앞이고 여기 뒤야. 자, 그러면 자, 뒤는 늘렸죠. 그럼 뒤쪽은 늘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반쪽 부분에서 늘렸죠. 그럼 여기 반 정도 돼서 이렇게 여기를 요 곡선에 직각을 요렇게 해서 양쪽을 벌려줘요. 단 요 꼭지점은 벌리지 말고 여기는 묶여 있어. 묶고 이렇게 벌리주라고. 그럼 종이 채워져. 자, 반대로 앞은 이제 좁혔죠. 다시 여기서 종이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어떻게? MP. 얘는 종이 MP니까 그냥 찝으면 되잖아요. 그죠? 찝어서 테이핑 치면 되죠. 그럼 다시 싹 복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굴신 체형의 보정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굴신인 사람, 반신인 사람, 상견인 사람, 하견인 사람이 다 뭐예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옷은 어떻게? 이쁜 게 우선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그게 컴플렉스잖아요. 그죠? 가슴이 유난히 큰 사람, 가슴이 유난히 작은 사람 다 컴플렉스죠. 그죠? 그럼 옷이 그걸 다 보완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
굴신이 좀 심하다 그러면 그 굴신에 대한 게 너무 강조하게 막 하지 말고, 반신에 너무 강조하게 반신하지 말고, 그거를 옷을 하면서 가공을 계속 하면서 그거를 어떤 게 이쁜지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얼마라고 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원단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원단을 만들어 보면 정말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원단의 특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이 다르고 그 옷감의 질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상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채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죠. 이 각도를 좀 채워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많이 또 제가 앞에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어깨가 상견인 사람은 옷을 입으면 어디에 나타나는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여기 뒤중심 여기 접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어깨가 높은 사람이 정상적인 옷을 입으면 여기 뒷목 요 위 부분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는 비리라 그러는데 비리. 그 사람은 패턴을 여기서 어떻게 찝으려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채워줘야 돼. 패턴을 이렇게 채워줘야 된다고. 요 기본에서 채워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패드가 있으면 요 패드를 떼버려. 패드 속에 들어간 거 패드 떼버리면 얘가 없어져. 근데 그거는 그 양은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죠. 그 체형을 파악하면서 그 양을 찾아야 되니까. 도움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